자,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글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을 정사각형을 그리세요. 그 한 변 길이가 x라고 되어 있네요. 얘 x. 그럼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되겠죠? 네. 둘레 길이랍니다. 그럼 둘레 길이 y는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네, x를 4번 더하는 거 있죠. 그럼 x를 4번 더하니 관계식 y는 4x. 1번 정비례 합니까? 네, 정비례 합니다. 2번 관계식은 이거다. 네, 끝났어요. 정비례 합니다. 2번 관계식. 네, y는 4x. 비어있는 20리터의 물통에 1분의 2리터씩 물을 넣어요. x분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양, 그러니까 이만큼 비어있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물통의 총량은 20리터예요. 꽉 채우면 20리터. 근데 1분당 2리터씩 물을 넣어요. 1분당 넣는 물의 양은 2리터. 그럼 2분이면 4리터죠? 4리터라는 건 2리터에다가 2를 곱했다는 뜻이겠네요. 3분이면 6리터. 네, 6리터, 2리터에다가 3을 곱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관계식을 이해되니까 x분이 되면 2리터에다 얼마를 곱하라는 얘기죠? 4, 2, 아니죠. x? 1분일 때는 2리터 곱하기 1, 2분일 때는 2리터 곱하기 2, 3분일 때는 2리터 곱하기 3. 네, 이렇게 되죠. x분일 때는 2리터 곱하기 x. 그럼 여기가 채운 물의 양이죠. x분 동안 채운 물의 양. 그 물의 양은 얼마예요, 그러면? 2x 리터 생략합시다. 단위는. 일단 관계식만 세우는 거니까. 그럼 x분 후에 물통에 들어있는 양을 y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물통의 양이네요. 물통이 이만큼 찼는데 그만큼의 양이 y는 2x라는 네, 단위는 리터고요. 이렇게. 그럼 x는 10분이 되면 20리터 꽉 찬다는 얘기죠. 그럼 10분 후에 꽉 찬다는 얘기예요. 1번 yx의 정비례합니까? 네, 정비례합니다. x값이 4배 되면 y값도 4배 됩니까? 정비례가 그거 아니에요? 네. 네, 2배, 3배, 4배? 그럼 y도 2배, 3배, 4배. 같은 비율이니까 정비례. 3번 xy 관계식은 y는 2x다. 맞다. 8분 후라는 얘기는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8 대입하라는 얘기요. 그럼 여기다 8 대입하면 그때 물의 양은 28, 16리터이다. 맞다.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x분의 y한 값은 항상 2분의 1이다. 그런가요? x분의 y한 값은 항상 1분의 1분의 2다. 그렇지. 1분의 2가 된다. 혹시 이거 기억해요? 정비례는 y는 ax 꼴로 써지고 요 x 앞에 있는 숫자 a를 구하는 공식은 xy는 그치. 아니야. xy는 반비례일 때 쓰는 거고 x분의 x분의 y는 a 이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정비례식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식을 찾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의 식을 찾으시면 정비례식이에요. 그럼 얘도 x분의 y 정비례 x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라는 얘기구나. x 앞에 숫자 얼마예요? 2. 그래서 이건 2가 정답이지 2분의 1이 정답이 아니죠. 여기 이해하셨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점 B를 출발해서 선분 BC를 따라 C만큼 움직여요. 그럼 점 P가 Xcm 움직였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한답니다. XY 사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일단 관계식을 표현하라는 뜻인데 지금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삼각형 ABP의 넓이. 그 넓이를 Y라고 했네요. 근데 삼각형 ABP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니까 식이 어떻게 써지죠? 일단 2분의 1 곱하기 나누기 2한다 뜻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뭘로 볼까요? 선분 BP. 그치? 높이는 선분 AB. 이렇게 보면 넓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 써봅시다. BP의 길이 얼마예요? X. AB의 길이 18. 이제 관계식 정리하면 되겠네요. Y는 이거 약분되네요. 9X. 무슨 비례? 정비례. 관계식 쓰시오. Y는 9X입니다. 됐고요. ABP의 넓이가 90. 자, 이런 정비례나 반비례 문제 나왔을 때 무엇이 얼마란 말이 나오면 둘 중 하나예요. X가 90이거나
또는 y가 9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x가 90이라는 뜻이에요? y가 90이라는 뜻은 넓이가 x로 표현됐는지 y로 표현됐는지 찾으라는 얘기죠. 지금 넓이는 x 값을 말해요? y 값을 말해요? y 값을 말해요. 여기 있잖아요. 삼각형 ABP의 넓이는 y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y가 9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y가 90일 때 여기 있죠? 관계식. y가 90일 때 x값 밑변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양변에 9를 나누게 되면 x는 10. 그 밑변 길이 AB가 밑변 길이 x가 결론은 전부 BP의 길이기 때문에 BP의 길이를 구하셔. y가 90일 때 그때 x값은 10이 되더라. 이렇게. 이게 전부 BP의 길이다. 이렇게 된다. 어차피 정비례 반비례는 함수 문제죠. 함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식을 보고 그래프를 찾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많아요. 이 문제는 식 보고 그래프 찾아내는 문제죠. y는 5분의 7x 무슨 비례? 일단 첫 번째 정비례. 그럼 정비례면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그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닌 것.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고. 그 다음 x 앞에 있는 숫자 5분의 7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네요. 양이면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죠? 1사와 3, 4분면 통과하니까 2, 4와 4, 4 통과하는 거 다 지워야 돼요. 너 답 아니구나. 너 답 아니구나. 답은 1번 아니면 여기도 3번도 너 답 아니구나.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서 이제 맞춰서 풀면 돼요. 근데 1번을 보니까 1번은 아무거나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건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래프가 지나는 그 다음은 세밀하게 점을 봐야 돼요. 1번은 7,5라는 점을 지나죠. 물론 나머지 하나도 지나는데 일단 그 다음에 4번은 5,7이라는 점을 지나죠. 그럼 관계식 있잖아. 정비례 관계식 미리 문제 주어져 있었거든요.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서 참이 되는 게 지나는 점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을 대입한다면 이건 x가 7, y가 5라는 뜻이죠.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y에 5 대입하고 x에 7 대입하면 이 답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럼 1번도 답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럼 4번인가? 한번 집어넣읍시다. 얘는 x에 5 대입, y에 7 대입. 대입해 봅시다. y에 7. 5분의 7 곱하기 x 5. 약분하면 맞네요. 점을 집어넣어서 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는 게 맞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빨리 푸는 방식. 빨리 푸는 방식은 어쨌든 x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5번 아니겠죠? 그 다음은 여기 정비례 앞에 있는 5분의 7을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x분의 y 보세요. x분의 y 맞아요? 아니요. 안 맞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지나는 점 아무거나 x분의 y 맞아요? 네. 맞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풀면 좀 더 쉽고요. 이쪽 그림은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거죠. 이때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1x의 그래프인 것을 찾으시오. y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y는 4분의 1x 정비례.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x 앞의 개수가 0보다 큰 양수죠. 그러므로 1, 4와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2번과 1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3, 4, 5번 중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3, 4, 5번 여기 보니까 5개가 나와 있죠. 일단 1번과 2번은 답은 아닌데 이제 짝을 찾아봅시다. 1번과 2번은 2, 4와 4, 4를 지난다는 얘기는 x 앞의 수가 음수인 걸 찾아내는 얘기죠. 음수인 거는 얘 아니면 얘. 근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1번이거나 누가 2번인 걸 찾아야 되죠. 누가 1번 또는 2번입니까를 찾아야 돼요. 누가 1번인가요? 누가 2번인가요?
1번과 2번 중에 y축에 좀 더 가까운 게 2번이죠. y축에 좀 더 가까운 게 2번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비례 배울 때 y는 ax, 정비례 배울 때 x 앞에 있는 숫자인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하다고요? 그렇지, y축에 가까워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나와 있는 두 개의 숫자 중에 절대값이 큰 게 2번의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2분의 1. 다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절대값. 그럼 얘가 좀 더 마이너스 2분의 1 x보다는 y축에 가까우니까 순서상 얘가 2번, 얘가 1번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양수 봅시다. 마찬가지겠네요. 양수여도 어차피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거니까 지금 3, 4, 5번 중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에요. 그럼 나와 있는 숫자 양수의 절대값 4분의 1의 절대값 4분의 1. 그럼 여기 4분의 5의 절대값 4분의 5. 나머지 남은 것 x 앞에 숫자 안 보이면 1이 생략되는 거죠. 1의 절대값 1. 누가 제일 큰가요? 절대값이 4분의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3번의 그래프예요. 그럼 두 번째 큰 얘가 4번의 그래프겠죠. 그럼 마지막 절대값 가장 작은 게 x축에 가장 가까운 5번 이렇게. 그래서 y는 4분의 1x의 그래프는 몇 번의 그래프죠? 5번의 그래프이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뭐 설명하느라 길었지 실제로 이 문제 하나를 그냥 간단히 푸는 형태로 본다면 어차피 y는 4분의 1x니까 네, 2번과 1번 얘네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그럼 남은 것 얘인데 5번이 지금 x축에 이 나머지 3개의 그래프 중에 x축에 가장 가깝죠. 따라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나와 있는 숫자 양수 4분의 1, 4분의 5, 1 중에 절대 가장 작은 것 이거 5번이 문제 소원에는 y는 4분의 1x의 그래프이더라. 그렇게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식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있고 지금 점이 2개 나왔죠? 이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난다 라는 뜻은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 4, b를 지난다 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저 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죠.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도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하면 저 식은 참이 된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대입해보자. x에다 a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a값 구하는 문제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a값이 나오겠죠. 이렇게는 똑같은 숫자를 나눈 거니까 지워지고 따라서 a는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고 2분의 1은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얘도 차례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y자리에 야 y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야 x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b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가로쳐야 되겠죠? 그럼 양과 음을 곱하면 부호는 음이 되고 약분하면 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죠. 다른 방식 있죠? 다른 방식? 다른 방식 뭐? 정비례 x 앞에 있는 숫자 저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방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정비례 앞에 있는 저 숫자 구하는 방식은 여기서 똑같이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얘랑 얘랑은 자리를 서로 맞바꿀 수 있죠. 그런 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내가 2분의 6이 얼마예요? 3. 근데 얘랑 얘랑 자리 바꿔봐. 이 식 참이야 참이 아니야?
3이에요.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분수 형태일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개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A가 1이 오고 마이너스 2가 1로 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에 뭘 곱하면 되죠? 분모에 4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돼요?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도 4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워지고 B는 마이너스 8. 얘네들 곱하면 정답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정비례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문제? 혹시 안 푸신 분들도 한번 훑어보다가 요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다 했으면 질문하세요. 한 개 넓이가 6제곱센치인 정사각형 모양 타일을 겹치지 않게 X개를 이어 붙였어요. 이때 타일 전체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무릎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한 개 그림은 한꺼번에 좀 그릴게요. 한 개 넓이가 하나의 넓이가 6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요. 타일을 이렇게 붙여요.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여기 문제에서 보면 넓이 하나가 6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라는 뜻은 이렇게 포개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딱 끝나면 바로 또 끝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몇 개를 붙였냐면 X개를 붙였답니다. 이런 식으로 총 X개 개수가 총 X개를 붙였어요. 근데 그 넓이를 Y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 전체 넓이죠? 타일 전체 넓이니까 여기 전체 넓이. 그럼 전체 넓이 Y는 타일이 한 개이면 6이죠? 두 개면 곱하기 10일 테고 세 개면 곱하기 3 18일 테고 4개면 곱하기 4 타일 전체 넓이는 24가 될 테고 이러다가 곱하기 X개면 6X가 전체 넓이죠. 괜찮아요? 네. 그럼 관계식은 1번은 표현했고 60개의 타일 말했었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X가 60이거나 아니면 Y가 6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60개 개수는 지금 개수는 X를 말하나요? 아니면 Y를 말하나요? Y? 보세요. X개. X. 개수는 X개죠. 넓이가 Y예요. 근데 이건 넓이를 표현한 게 아니잖아. 개수를 표현한 거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란 뜻이죠. 결론은 X가 60일 때 타일 전체 넓이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60 대입하면 되겠네요. 6 곱하기 60 얼마죠? 36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의 정비례하고 다음 표를 보고 이제 A, B 값을 구하셔. 정비례 하잖아요. 정비례. 정비례하니까 이 풀이는 두 가지죠. 가장 많이 푸는 풀이는 Y는 AX 이게 정비례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대입하죠?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점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도 나와 있긴 한데 아무거나 근데 숫자 작은 게 좀 더 유리할 테니까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3, Y 6 대입하면 여기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로 써지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A 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식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 이제 남은 건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A란 뜻이죠. 맞춰 쓰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에다가 Y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야 X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4 A값 구해줬고요. 얘도 그렇죠. X에 B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20 나온다 뜻이니까 대입합니다. 야 Y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야 X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B 값 구하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죠. 이렇게 약분되고 B는 음수분의 음수 양수 2분의 20 약분하면 10.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정답은 14.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 좀 더 빨리 푸는 방식은 이게 무슨 비례였죠? 정비례. 정비례는 X 좌표분의 Y 좌표 하나 X 좌표분의
y좌표 하나, x좌표분의 y좌표 하나, 여기 x좌표분의 y좌표 하나. 답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똑같네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숫자도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얘를 계산한 것 b분의 20도 얘네처럼 똑같이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이건 분자 a가 있으니까 양변에 뭐만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얘 약분되고 지워지고 a가 남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4가 되고, 얘는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자리 바꿔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20. 아까 뭐 계산 잘못했나 본데? 마이너스 2분의 20. 여기는 b는 마이너스 10인데 아까 왜 플러스 10이 나왔죠? 아니 그 마이너스 2분의 20 2분의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또 y에 마이너스 20인데 그냥 10이 맞는 거 아니에요? x분의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안 써놨네요 내가. 예, 마이너스였는데 네 10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둘을 더하면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정비례 값을 구해보니까 y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2x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2라는 게 뭐냐면 얘랑을 곱하면, 그러니까 여기 x값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0, 그럼 b값은 20. 10, 뭐 그래도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x분의 y는 마이너스 2. 이거를 바꿔서 양변에 x를 곱했더니 y값을 구하려면 x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라. 이런 뜻으로 바뀐 거거든. 이게 그 말이야. x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값이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값이 나오고 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일정함수를 곱해서 풀어도 되고, 네, 그래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y는 ax 그래프가 y는 3x 그래프와 y는 x축 사이에 있을 때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 자, 보세요. 이건 아까 했었던 겁니다. a 값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a는 x축과 여기 있는 3x라는 직선 사이에, 요 사이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요 직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빨간색과 하늘색 사이에 a가 존재하죠. 그럼 따라서 a는 기울기가 양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오른쪽 위로 가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는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깝고, 양인데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이 숫자 3이 a보다 더 큰 수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수를 찾으세요. 0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닌 거 찾으세요. 4번. 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그렇죠. 정비례잖아요. x좌표분의 y좌표, 이거죠. x좌표분의 y좌표. 한 값이 a가 된다. 그럼 a 값은 구해졌네요. 근데 우리는 b값 구하는 거잖아요. b값. 근데 여기 x좌표분의 y좌표 한 x좌표분의 y좌표 한 값이 이 a 값이 돼야 되죠. 이렇게 x분의 y 하나, 이렇게 x분의 y 하나 같은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이게 분수와 분수 같다는 식이 나오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죠. 그럼 2와 마이너스 2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b. 5와 6을 곱하면 30.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약분되고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5,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거는 정비례니까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점을 보고 x분의 y, x분의 y 서로 같군요. 이렇게 푼 거고, 더 좋은 풀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풀이는, 귀찮지만 좀 더 좋은 풀이는 대입? 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무슨 비례? 정비례. 소식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써놔야 되고, 쓰고 나서 먼저 첫 번째는 두 개 점 중에 얘는 잘 모르잖아요. 얘부터 대입합니다. 1번. y에 5를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죠. 약분되고 a가 남고, 이건 약분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두 번째, 식을 다시 원래대로 고쳐놓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5x다. 여기다가 다시 얘를 대입한다. x에 6 대입, y에 b 대입. y자리 대신에 b 들어가고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x자리에 6 들어가고 약분하면 3 남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된다.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온다. 이렇게. 이게 저게 더 좋은 풀이긴 해요. 근데 빨리 풀려면 시험장에서 빨리 풀려면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시험은 시간과의 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가끔은 이제 공부 좀 덜 되는 친구들은 중학교 시험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이 생겨요. 이거 풀다가 좀 꼼꼼하게 풀고 저 꼼꼼하게 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4문제 남았는데 학교 시험에 5분 남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미치는 거죠. 그럼 시험을 이제 망치는 꼴이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한 문제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풀이가 좋은 풀이에요. 연습할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은데 시험장 가면 이런 풀이 알아놨다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 저런 방식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이것만 하지 말고 연습할 땐 저걸로 검사는 이걸로. 그래서 시험장 가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좀 쉬운 풀이로 가는 게 좋고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정확한 풀이를 풀면 됩니다. 생각 안 나면. 설명합니다. 다 배웠던 겁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반비례. 정비례를 배웠으면 반비례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죠. 왜냐면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정비례 처음에 배울 때 정비례 뜻이 뭐냐고 배우잖아요. 그럼 반비례 뜻 정이라고 부르죠. 반비례 정이 뭐예요? Y X에서 x가 몇 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갈 때 y는 역수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를 그런 xy 관계를 우리는 y가 x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반비례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 지금 태규가 말하고 있는 게 관계식이죠.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알았으면 그때 필요한 관계식 x하고 y의 관계식은 식이 y는 정비례는 a 곱하기 x죠. 이게 정비례예요. 반비례는 a 나누기 x입니다. 다시 이 순서 곱셈은 순서가 상관없지만 나눗셈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비례는 a 곱하기 x, 반비례는 a 나누기 x. 그래서 식이 x분의 a 꼴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지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게 반비례 관계식인 동시에 어떻게 또 써지죠? 반비례는? 그렇지. x 곱하기 y가 이런 꼴로도 써집니다. 그러니까 위식 꼴로 써지거나 아래식으로 써지는 꼴은 일반적으로 반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비례 배웠으면 반비례 관계식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거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어떤 모양을 띱니까? 정비례는 무얼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 아니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 네,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의 형태. 근데 이것도 그래프를 보니까 크게 몇 가지 형태?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저 A값, 분자에 썼던 저 숫자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두 개를 나눈다. A가 0일 수는 없다고 그랬죠? A가 0이면 Y가 항상 0이니까 이건 X에 관계없이 항상 Y가 0값이 나와서 반비례랑 관계없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양 아니면 이겠죠. 그럼 양일 때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인데 몇 수와 몇 수를 통과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이렇게 꼬부러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점점 이쪽은 점점점 X축으로 이쪽은 점점점 Y축으로 붙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려주셔야 돼요. 붙이면 안 되고 붙어가는 모양처럼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몇 사와 몇 사? 2사와 4사를 지나간다. 이렇게 2사와 4사를 지나는 이렇게 서로 대칭 형태의 쌍곡선을 그린다. 자, 그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지나는 사분면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며 정비례할 때 그랬잖아요. A가 양수이면 원점을 지나면 오른쪽 위로, 음수이면 원점을 지나면 오른쪽 아래로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배웠죠? 그럼 오른쪽 아래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배웠네요. 얘도 이제 배울 때 이 흐름을 배워야 돼요.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지. A가 양수일 때는 1사와 3사의 쌍곡선인데 이건 오른쪽 위로가 오른쪽 아래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 그림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 x가 커진다죠?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 다시 오른쪽 x 커진다. 왼쪽 x 작아진다. 위로 간다. y 커진다. 아래로 간다. y 작아진다. 아시죠?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아래야. 오른쪽 위로 가잖아.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끝쪽에 있는 화살표를 어떻게 쓸지. 위로 가는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 얘는 아래로 가는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간다.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추가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정비례할 때 그랬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는 그래프가 y축에 가깝고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그럼 반비례는 a의 절대값, 이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었죠? 좌표축에서 멀다. 원점, 좌표축, 좌표축도 괜찮은 편이에요. x축, y축 혹은 여기서도 원점이 있죠. 지나지 않았던 점. 저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건 근데 해석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서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그러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 y는 x분의 2랑 y는 x분의 4를 이제 서로 상대 비교해서 그려보면 y는 x분의 2를 파란색 그래프로 그립시다. 그럼 파란색 그래프가 양수니까 일단 1, 4와 3, 4 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서 그려진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가정할게요. 대칭관계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y는 x분의 4는 이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좀 더 옆으로 퍼져나오는 형태 있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퍼져나오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혹시 이게 지금처럼 양이 아니고 음이면요? 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거 없어요. 음이어도 여기 위에 있던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음의 방향 2, 4와 4, 4 방향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상대적으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4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크죠. 그럼 좀 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퍼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다 설명했어요. 근데 다 설명했어요. 설아 졸리구나. 네, 아주머니? 네, 집중해주세요. 추가로 이것만 기억합시다. 가끔 여러분 푸는 문제집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반비례 그래프를 일단 적당히 그려놨어요. 이게 y는 x분의 8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반비례 그래프 위에 어딘가에 이거 점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점을 하나 잡고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어딘지를 안 알려줘. 어딘지를 안 알려줘요. A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리고 A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려요. 그럼 이런 식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쟤를 이해하려면 이 점 A 좌표를 그냥 A, B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게 1단계예요. 문제에서 y는 x분의 8 그래프 위에 점 A가 있고 점 A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이랬을 때 A, B의 곱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이 나와요. 그때는 이렇게 x축에 수선 내리고 내리는 말 없지만 네가 수선을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내리시고 y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쓰면 되냐면 A 쓰고 여기다 이제 B 쓰면 되겠죠. 왜 그렇게 써야 돼요? 점 A의 X좌표가 X축과 만나는 위치에 A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점 A의 Y좌표가 B라는 뜻은 점 A가 Y축과 만나는 위치에 B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AB를 어떻게 AB의 곱은 어떻게 구하죠? X값에 A를 대입하고 Y값에 B를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세요. X값에 A를 대입하고 Y값에 B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지 않나요? 왜 대입하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면 X값 A와 Y값 B를 여기다 대입식에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 양변에 뭘 곱하냐면 A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고 A, B의 곱은 얼마? 8. 이게 답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저그 AB는 8 그게 저 직사각형 넓이 좀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다시. 문제 바꿔서. 이렇게 지나는 쌍곡선 있는데 여기 점 하나 잡고 여기 점 하나 잡아요.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4였다고 칩시다. 자, 반비례 그래프. 근데 여기 있는 점 A. 점 A에 x좌표, y좌표 있어요. 그 x, y 값을 곱하시오 그러면 답이 4예요. 4. 점 A의 x좌표, 점 A의 y좌표 곱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x, y를 곱하게 만들려면 이 관계식에다가 양쪽에 x를 곱해요. 그럼 이 x가 없어지고 여기 곱해지겠죠? 그럼 x 곱하기 y는 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 곱하기 x, y 한 값은 누구의 값이냐면 분자값이죠. 이거 어디 썼었냐면 여기 쓰지 않았나요? 여기. 아까 정비례할 때, 반비례할 때 여기 있잖아요. 반비례는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분자값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죠. 그 말 아닌가요? 점 A에 있는 점 A에 x좌표, y좌표를 곱하라? 아, 분자값 갖다 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변형하면 이래요. 그래프 위에 y는 x분의 4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 위에는 점 A에서 이쪽 x축으로 수선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요. 그럼 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넓이 얼마예요? 4예요. 왜 4니? 넓이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 곱하죠? 가로 길이가 x예요. 요 세로 길이는 요 길이 y와 같잖아요. 가로 세로 곱하라는 얘기는 결론 x좌표, y좌표 곱하라는 뜻이니까 정답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그럼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야. 반비례의 또 다른 점.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면 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죠? 4예요. 4. 그럼 여기다 점 잡아.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이 넓이 얼마? 4예요. 그럼 실례 안 된다면 여기다 점 잡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4예요. 분자값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x좌표, y좌표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넓이와 이들의 분자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2사와 4사를 지나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2사와 4사를 지나면 분자값이 음수잖아.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점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위에 있는 그래프 점에서 이렇게 x쪽으로 수선을 내리고 y쪽으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넓이 얼마죠? 마이너스 7. 맞아요?
이상하잖아. 넓이를 구했는데 답이 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음을 양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어차피 xy로 곱하면 여기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넓이 값을 구하는 거라 가로는 양인데 세로가 지금 양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좌표점이 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곱하면 음이 나온 거지만 실제로 이 길이 값을 계산하다 보면 얘도 양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과 양을 곱하면 음이 아닌 양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꿔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넓이도 마이너스 7. 여기 있는 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7. 됐나요? 어디서 잡든지 간에 넓이는 직사각형이면 7. 계속 7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푸는 문제 중에 보면 이런 문제도 간혹 나와요. 이런 문제. 반비례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놔요. 여기다 점을 잡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리고 이쪽에다 또 점 하나 잡고 이렇게 또 직사각형을 그려요. 이 직사각형 넓이 B라고 하자. 근데 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일 때 A 넓이, B 넓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얼마예요, 그러면? 넓이 얼마예요? 8? 왜 8? 이 넓이 얼마? 이 분자값. 근데 마이너스 하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4. 이 넓이 얼마? 4. 둘이 합치면 8.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시 핵심 뭐라고요? 반비례 위해서 아무데나 어딘가든 점 하나 잡고 그 점에서 X축, Y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분자의 숫자 양이면 그 양 갖다 쓰면 되고 분자가 음이면 그 음을 지우고 양으로 갖다 쓰시면 넓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죠?